요즘 환율 뉴스 보면 좀 불안하잖아요. 1,400원이다. 한때 1,500원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괜히 마음이 술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환율 뉴스에 이렇게 휘둘리는데 정작 내 돈은 100% 원화네. 월급도 원화로 받고 예금도 원하고 적금도 원하고 심지어 투자한다는 것도 다 원화로 굴리고 있었거든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든 제 자산은 통째로 한 통화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오늘 얘기하려는 건 환테크로 한 방 벌어보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환율이 출렁일 때 내 자산이 통째로 흔들리지 않게 달러를 자산의 일부로 나눠 담는 방법이거든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금리 사이클에 맞춰 방어 자산을 배치하는 얘기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축을 환율로 바꿔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환테크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그림을 떠올리잖아요. 환율 쌀 때 달러 왕창 사뒀다가 비쌀 때 팔아서 차익 남기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환율 앱만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그건 환율 방향을 맞히는 타이밍 매매잖아요.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우리가 정확히 맞힐 수 있을까요? 전문가도 못 맞히는걸요. 우리 같은 직장인한테 진짜 필요한 건 한 방이 아니라 안 깨지게 나눠 담는 거지거든요.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들고 있으면은 원화 가치가 급락할 때 그 충격을 일부 상쇄해줘요. 이건 도박이 아니라 방어형 분산인 거예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타이밍이 아니라 비중. 먼저 지금 환율이 어디쯤인지 감을 잡아볼게요.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인 2026년 5월 말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대략 1494원 정도예요. 최근 흐름을 보면 1440원에서 1570원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였거든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진 고환율 국면이라 1400원대가 꽤 오래 자리를 잡았고 한때는 1500원을 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른다 또는 내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방향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략 이 구간에 있구나 정도로만 인식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할 건 예측이 아니라 분산이니까요. 그럼 달러를 어떻게 들고 있을 수 있는지 수단을 하나씩 볼게요. 가장 익숙한 건 달러 예금, 그러니까 외화 예금이에요. 은행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예금처럼 넣어두는 거거든요. 금리는 과거에 세서 5%대까지 갔던 시절도 있었는데 환율 방어 정책 같은 영향으로 지금은 꽤 인하된 상태예요. 그리고 앱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하면 0.2에서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더 얹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꼭 알아두실 게 있어요. 달러 예금은 이자만 보면 안 되거든요.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또 나중에 달러를 원화로 되돌릴 때 환전 수수료가 붙어요. 이 수수료가 생각보다 실질 수익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그래서 금리만 높은 곳을 고르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증권사 쪽 단기 수단이에요. 달러 RP하고 외화 MMF인데요. 이름은 낯설어도 개념은 단순해요. 달러를 잠깐 파킹해두는, 주차해두는 단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RP는 증권사가 국채나 회사채 같은 채권을 담보로 달러를 받아서 망이 때 원금의 약정 수익을 얹어 돌려주는 구조예요. 수시로 넣고 빼는 수시형이 촬영 시점 기준 대략 연 2.9에서 3.10% 수준이고요. 한때 3.70%까지 줬던 곳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인하 추세예요. 외화 MMF는 단기 차익 같은 데 굴려서 수익을 내는 펀드인데 모펀드 기준 대략 3.6%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달러 RP하고 외화 MMF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은행 예금처럼 5천만 원까지 보호받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증권사 신용에 기대는 상품이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달러 예금, 달러 RP, 외화 MMF요. 먼저 달러 예금은 금리가 인하됐지만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원화로 환산해서 5천만 원 한도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안전성 면에서는 제일 든든한 편이에요. 달러 RP는 수시형 기준 금리가 달러 예금보다 나은 편이고 수시로 넣고 빼기 좋아서 환금성이 높아요. 외화 MMF도 금리 수준은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이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무조건 안전한 게 1순위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달러 예금을 우선 보고 조금 더 나은 금리와 환금성을 원하면은 RP나 MMF를 보되 보호가 안 된다는 걸 감수하는 거예요. 어느 게 정답이라기보다 내가 안전성과 수익 중 뭘 더 중요하게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세 번째는 좀 더 장기 관점이에요. 미국 주식이나 S&P 500 같은 데 투자하는 ITF를 살 때 똑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인데도 이름 끝에 H가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환해지냐, 환노출이냐의 차이예요. H가 안 붙은 환노출형은요.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 더하기 환율 변동분이에요. 미국 주가도 따라가고 환율이 오르면 그 환차익까지 같이 먹는 구조예요. 대신 환율이 내리면 지수가 올라도 손실이 날 수 있어요. H가 붙은 환해지형은 환율 영향을 최대한 차단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거의 지수 수익률만 따라가요. 환율이 내릴 때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 유무는 환율 변동을 흡수하느냐 차단하느냐의 선택인 거예요.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실제 사례로 볼게요. 같은 S&P 500을 따라가는 ITF인데 고환율 국면이었던 한 시점에서 1년 수익률을 비교했더니 환노출형이 환해지형보다 약 8%포인트 더 높게 나왔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 체감돼요. 1억 원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환노출형은 약 2022만 원, 환해지형은 약 1271만 원. 같은 지수를 따라갔는데 결과가 이렇게 갈린 거예요. 환율이 오르는 국면이라 환노출형이 환차익까지 챙긴 거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환율이 올랐던 시기라서 그래요. 반대로 환율이 내리는 시기엔 환해지형이 손실을 방어해줘서 결과가 뒤집혀요. 그러니까 환노출이 무조건 더 번다가 아니라 어느 쪽을 고르든 환율 방향에 베팅하는 셈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환율 전망에 자신이 없으면은 한쪽에 몰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세금하고 수수료 얘기해요. 이거 알면 진짜 도움되거든요. 먼저 외화예금이요. 이자가 붙으면 그 이제는 15.4% 세금이 붙어요. 소득세 14%에 지방세 1.4% 더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환율이 올라서 생긴 환차익. 그러니까 달러 값이 올라서 번 돈은 비과세예요. 개인이 외화예금으로 얻은 환차익은 세금을 안 떼거든요. 이게 의외로 강력한 이점이에요. 단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외화예금의 환차익 얘기예요. 환노출 ETF에서 생긴 차익은 성격이 달라서 매매 차익으로 별도 과세가 돼요. 같은 환차익처럼 보여도 외화예금은 비과세, ETF는 과세. 이건 꼭 구분해 두셔야 해요. 그리고 진짜 비용은 사실 환전 수수료예요. 환율표에 있는 매매 기준율하고 내가 실제 살 때 가격 사이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걸 깎아주는 게 환전 우대율이에요. 우대율 80% 이상 되는 채널을 쓰시는 게 좋고 잘 찾으면 90%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은행연합회 외환일자비 같은 데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금리 0.3%포인트 더 주는 은행이라도 환전 수수료가 비싸면 실질 수익이 뒤집힐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나눠 담느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비중은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예시예요. 사람마다 소득 통화도 다르고 리스크 성향도 다르니까요. 핵심 사고 틀은 이거예요. 비상금이나 여유자금의 일부를 원화가 아니라 달러성 자산으로 쪼개 담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급락할 때 충격을 일부 상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단기로 잠깐 굴릴 돈은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에, 길게 적립할 돈은 환율관에 따라 환노출 또는 HETF에 두는 시기예요. 한 시점에 한 방향에 몰빵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요? 생활비나 당장 써야 할 필수 지출 자금은 원화로 그냥 두세요. 그건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달러는 어디까지나 여유분 분산 용도로만 한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짚어볼게요. 저도 하나씩 찔리는 게 있더라고요. 첫째, 환율 고점에 몰빵하기. 1,500원일 때 더 오르겠지 하면서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향 베팅이에요. 둘째, 우대율 안 챙기기. 환전 수수료를 그냥 다 내고 마는 거예요. 우대율만 챙겨도 비용이 확 줄거든요. 셋째, 환해지 비용 간과. H 붙은 건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그 금리 차만큼 해지 비용이 들어서 장기로 보면 수익률을 깎아요. 넷째, 환테크는 한방이라는 착각. 오늘 내내 말씀드린 거예요. 분산이지 도박이 아니거든요. 다섯째, 생활비까지 달러화하기. 당장 쓸 돈은 원화로 둬야 해요. 안 그러면 환율 출렁일 때마다 생활이 흔들려요.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환테크는 환율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자산을 통화로 나눠 담는 방어형 분산이에요. 타이밍이 아니라 비중인 거예요. 단기로 달러를 들고 있을 땐 달러 예금, 달러 RP, 외화 MMF가 있는데 달러 RP하고 외화 MMF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장기로는 H 유무에 따라 환노출이냐 환해지냐가 갈리는데 이건 결국 환율 방향에 대한 베팅이라 한쪽에 몰지 않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외화 예금 환차익은 비과세지만 ETF 차익은 과세된다는 점, 진짜 비용은 환전 수수료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금리 환율 수치는 촬영 시점 기준이라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으니 실제 가입 전엔 공식 자료에서 꼭 다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오늘도 동료 입장에서 먼저 찾아보고 정리해 봤어요. 이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먼저 찾아보고 정리해서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